유럽은요, 어디가 강하냐면 ASML이라고 해가지고요, 미세 반도체 공정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EUV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EUV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20나노, 10나노, 그 다음에 5나노, 4나노, 3나노 갈 때 이 미세 설계를 할 때 아주 사실은 이 미세한 공정에 대한 패터닝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독점을 ASML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네덜란드 ASML한테 미국 대통령이 죄송하지만 중국에는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올해 주가가 좋았던 게 이 ASML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 회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다른 업종에서도 아주 고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ASML 효과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데, 프랑스의 샤프란, 여기 이제 국방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제약 회사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만 신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원래는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어떤 치료제로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가적인 적응증으로서 살까지 빼준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신약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면서 뭐 작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제약 회사들도 부각이 되면서 유럽 증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한 시가총액의 한 20% 이상은 은행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때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낼 때는 예대 마진, 결국에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은행들이 보통 수익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사실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아주 사실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들 수익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럽의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면서 은행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익스포저가 있었던 지금 프랑스 은행들 한두 개 빼고는 지금 유럽에서 은행주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미국에서도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은행 주가가 좋은 것이 또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모여서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도 지금 올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어느 쪽이 좋아지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좀 아젠다였는데요. 최근 아직까지도 이제 AI 관련된 흐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AI 말고도 실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유가가 좋다든지 금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잘 안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도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 해도 많이 내리지는 못하겠네. 그러면 실제 고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 같은 것들도 앞으로 수익 개선 가능성이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섹터 자체가 신경제보다는 구경제 산업군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에 좀 자양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이 유로스탁스 600은요, 2000년에 기록했었던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 증시에 대한 좀 구조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중국 경제에 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중국 경제는 계속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특히 독일이 굉장히 크고 제조업 경기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많이 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3년 동안 부진했었던 중국 경제가 올해에는 약간
바닥은 친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는 건전하고 경기는 좋기 때문에 부양은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였다면 올해부터는 그래도 부양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소소한 부양책들이 매주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부양책 때문에 지수도 지금 바닥을 치고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3월 달은 그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4월, 5월 이후에 실제로 경기가 많이 개선되는 게 보이면 중국의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이 같이 좋아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유럽 주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나라별로 보면 어느 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밝다 이렇게. 지금 국가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른 데는 당연히 독일이고요. 이게 이제 그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시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중국이 좋아지다 보니까 독일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베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본 거는 이탈리아인데요. 네.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보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2011년도부터 유럽을 굉장히 오래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1년도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유럽 재정위기라고 해가지고 피그스가 뭐냐면 이제 포르투갈, 그리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재정 위기국들의 앞자리만 딴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칫거리가 이탈리아다. 항상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 약속을 지킨 적도 없고, 그리고 현재 부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은행들은 정말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몇 년 동안 귀따갑게 들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 이탈리아 은행들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정 규약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 재정 규약이 완화된다라는 것들은 재정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국가들이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이제 유럽 내에서 가장 우량 국가이고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우량 국가가 아니더라도 밑단에 있는 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일과 나란히 그 유럽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국이라는 인상이 있긴 하지만 프랑스도 사실은 재정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재정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자라는 데서 약간 선봉장에 서서 프랑스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것저것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국을 벗어나려는 기업들을 프랑스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또 프랑스의 지금 주가가 예전에는 명품 기업 말고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프랑스 기업들도 명품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주가들이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구경제고 올드하다.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첨단 기업이 많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당연히 지금 현재 뭐 AI라든가 기술 기업들의 그 특허 헤게모니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좀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어디 가지 않는다. 결국 이제 물가 이슈가 계속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물가라는 것들은 결국 가격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소재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은행이 사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공급망 이슈가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제 기업들이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이 생산 설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아질 때는 생산을 하면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생산됐던 설비들이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 장세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사실은 유럽 기업들이 이런 어떤 물가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력이 높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로 보면 지수는 지금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기업별로는 분명히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거는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이 유럽 투자라는 거는 이꼴 명품 투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투자 관련된 기업의 뭐 이제 산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과거와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바텀업 관점에서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과거와는 다른 앵글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1, 2등 기업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재 기업들은 유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도 미국에는 바이오 기업이 많은데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제약이나 실제 생산 기업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사실 지금 현재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